정치 현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법의 정교 정치에 대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네, 내 편 봐주기 사면입니다. 그런데 광복절 사면을 두고 헌법상 사면과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내 편 봐주기란 비판이 큰데 그런데도 합니까? 이 무엇보다 여권 지지층의 요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 국민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밀에 대한 찬반이 평평한데요. 이 여권 지지층 안에서는 찬성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이 조국이 윤석열 검찰의 희생양이었다는 동종론이 있고요. 또 유명, 조연 등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친여진 단체들의 요구도 반영된 듯합니다. 이 대초문 사면 요구로 예멸하기 힘들다고 했는데요. 정치적 사면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정신 사면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이 좀 기분 났다고 하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사명원은 원래 국민 통합과 인도주의 국익 등을 고려해서 예외적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명되는 인사들은 입시비를 무소위죠. 위안부 할머니 돈 흉용 등 이 내로남불과 파령지의 대명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들한테 면죄부 주기 위해서 사명원이 존재하는 것이냐? 법적 정의를 세솔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대통령 과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는데요. 이번에 이걸 뒤집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또 사면 시점도 좀 빠르네요. 지금 이 겸 안에 이렇게 서둘러서 정치인들을 사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오늘 유명자는 의원 발언이 공부를 사고 있는데요. 윤 전 의원은 사면 비판 후에 대해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이 빚을 뉴욕치고 자숙하기는 커요. 지금 국민들한테 사퇴질을 한 겁니다. 본인이 유죄 판결 받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할 말은 없어요. 무리한 사면이 있었죠. 그렇죠. 윤 전 대통령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당선 무원령을 받자 광복절 투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2달 뒤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고를 선거에 남았을 있도록 국바로 공천을 줬습니다. 이 김정부 청장이 좀 엄물하게 아무리 공익제보를 유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문제로 생긴 보고를 선거해 다시 남았을 수 있게 이 사면을 한 건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고 이것이 윤 정부 레인 덕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참 적절한 시기는 아니었다. 이런 비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하면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권 핵심 매 고민이 커다고 합니다. 이 조 전 장관이 풀려나면 국회의원 보고를 선거 또는 내년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또 호남에서 지지세가 높은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기반을 잠시 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만 하고 복권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국을 깨워놓고 위로 여권 통합으로 하는 게 나타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면 선거위원합이나 핵당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임리를 들이기다가 그렇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무리하게 사면을 하면 전체 지지율에는 악행향을 위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여권은 어차피 한 번은 너무 예한산이다. 당장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국정 초방위에 털고하자는 기술을 하고 합니다. 이런 판단에는 대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일주했다고 하는데요. 무리한 사면은 해도 국민의힘이 엉망이니 괜찮다는 겁니다. 이 저번에 국민의힘 속눈썹 비디오 현장이 대통령실에 야당 정치인 사면을 요청하는 사진이나 한번 보도가 됐었죠. 이 성 위원장이 사면 요청을 처리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그대로 사면을 하겠다는 기류입니다. 야당이 비리 정치인도 사면을 해 주었으니 이 조국과 유명 사면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이 국민의힘이 비판을 자격이 있는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비판을 적고 이런 국민의힘만 믿고 사면을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러니 한 일이기도 한 것 같은데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 새 결정을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페이지도 잘 들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